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6월로 접어드는데요. 오늘만 해도 완전히 한여름 불볕더위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올해 세웠던 계획이 뭐였더라? 분명히 세우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올해 초에 어떤 계획을 그때는 야심차게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고 지낼 만큼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죠. 작심삼일되는 거 그렇게 크게 막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뭐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찾아보고 마음을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게 요때쯤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은 일단 없는 걸로 치시자고요. 그때는 너무 바쁘고 뭐 한 달이 사실 한 달이 아니니까. 그러면 6월 달부터 따지면 11월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6개월이 남아 있어서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원래 연초에 하기로 했었던 거 그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고 이제 6개월 동안 그 앞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지금 다시 중간 점검하고 다시 재수정해서 다시 목표를 단단하게 잡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 건가 하면요.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올해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해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 각자의 계획을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수정하셔서 올해 연말에는 정말 이렇게 뿌듯한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세미 직장 수업엔 지금 올해 목표 100%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어요. 그 점검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사실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목표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지를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내년 그리고 3년 후, 5년 후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은 분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막 누가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 영어도 하긴 해놔야 돼.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누가 또 중국어 한다 그러면 그래 중국어도 언젠간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니까 그냥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라는 건 여러분 막연하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세우기 전에 자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목표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목표를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목표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연계되는 또 다른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영어 공부를 할 거야. 토익 800점 목표야. 그러면 토익 800점을 따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그 승진을 하는데 그 점수, 그 영어 점수나 무슨 중국어 점수가 아마 그 이제 인증이 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과장이 돼야 되는데 과장이 넘어야 될 토익 점수는 몇 점이야. 그러면 그 목표는 정말 현실적이고 그럼 필요한 목표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그거를 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정을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진짜 필요한 목표, 이거를 정하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이어트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뭐 3개월 동안 10kg를 빼겠어. 뭐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숫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뭐 이제 실패해서 또 좌절하고 막 자기 혐오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만 손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구렁텅이에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수치, 내가 달성 가능한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목표로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세우기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다음으로 연계되는 목표가 또 다른 목표가 자연스럽게 있는 건지, 그리고 현실적인 수치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딱딱딱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일단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를 수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책을 많이 보든 뭐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뭐 책 한 100권 보겠어 라고 해도 어떤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시간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 관리를 뭐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해. 난 시간 관리를 못해. 기준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잘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쉬워요.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를 쓰면 돼요. 써보면 나와요. 한 사흘만 써보면. 주말까지 끼워서 뭐 한 닷새? 이렇게 써보면 아, 주중엔 난 시간을 이렇게 쓰는구나. 주말엔 난 시간을 이렇게 쓰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시간을 내가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청소하다 말고 TV에서 재밌는 게 나와요. 틀어놓고 이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걸 갖다 멍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한두 시간이 슉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유익한 프로그램,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이렇게 막 그냥 뭉텅뭉텅 잡아먹는 어떤 그런 습관들은 굉장히 스스로 고쳐나가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시간 관리 모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 시간을 이제 필요 없는데 쓰는 시간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일단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한 5 정도 점검을 해보고, 나는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아니면 나는 전화로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아니면 나는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시간을 나누는데 생략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인터넷도 너무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서 막 다 보는데 그거 없애자. 시간 줄이자. 이거 뭐 하루에 2시간씩 보는 것 같아. 그러면 1시간으로 일단 줄이고, 1시간은 그 시간에 뭐 내 목표를 위해서 뭐 책을 보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뭐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뭐 그런 쪽으로 나의 목표를 위한 시간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거 몰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 정리 아니면 뭐 책상 정리, 그리고 세탁기를 매일 돌리시죠, 여러분. 보통 이제 세탁기를,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제 동생만 봐도 세탁기를 매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딱 돼 있어서. 물론 매일 돌리면 뭐 깨끗하고 다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 매일 돌리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돌리세요. 큰일 안 나요. 일을 몰아서 하면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그러면 그 세이브된 시간에 나의 목표를 위한 시간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 시간을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와이셔츠 막 한꺼번에 갖다 놓고 다 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뭐 2시간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한꺼번에 싹 모아서 다려갖고 2시간 된다. 근데 사실 와이셔츠 다리는 거 마트 이런 데서는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자, 10,000원 주고 내가 2시간 살게. 라든지 내가 뭐 15,000원 주고 2시간 살게. 라고 산다고 하고, 그걸로 뭐 치킨 한 번 안 시켜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럼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다려갖고 돈 하나도 안 들던 거를 내가 15,000원 주고서 그거 맡기고 그 시간에 그럼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안 쓰게 돼요, 여러분. 내가 15,000원 주고 시간을 샀다니까요. 20,000원을 주고 시간을 샀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한 어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시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시간은 돈 주고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해서 시간 세이브 했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간도 세이브 했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여러분, 일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주로 워킹맘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지금 11월까지 이런 목표가 있어, 얘들아. 아니면 아빠가 11월까지 이런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집안일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아이들이랑 조금씩 나눠주고, 사실 각자 방만 정리를 해줘도 시간이 거기서 또 세이브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청소기도 안 돌리던 남편한테 내가 이만 해서 굉장히 바쁘니까 당신이 청소기만 좀 돌려주겠어요? 그럼 내가 참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남편이 싫어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분담해서 그 시간도 이제 세이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토요일날 하고 다른 공휴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서로 합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전, 자,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한 1시 정도까지, 점심 다 같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게끔 1시까지 내가 요 집 앞 커피숍에서 나는 공부를 하다 올게. 그동안 아이들은 당신이 봐주고 집안일 이런 거는 당신 좀 해줘 라고 해서 아내도 남편한테, 남편도 아내한테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토요일 오전 그 시간 한 5시간 되는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집중해서 운동을 하거나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외따로 떨어져서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특별한 행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타협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싱글인 경우에 말할 나위 없죠. 싱글인 경우에 토요일 오후에 나는 하루는 좀 자야 돼. 여러분 그렇게 늦게까지 자는 거 특별히 건강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에 있으면 안 하게 되니까 토요일날 일찍 집 앞에 있는 좀 분위기 좋은 커피도 아주 맛있는 그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어떤 그런 공부나 책이나 그렇게 봐서 굉장히 유용하게 휴일 그 오전을 쓰는 거. 그럼 이제 오후에 와서 낮잠 자도 되거든요. 사실 오후에 낮잠 자는 게 더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예 시간을 공식적으로 딱 정해놓는 거 굉장히 시간 세이브하고 시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다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필요 없는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일일이 다 눈도장 찍으면서 다니면서 인맥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중요한 거는 내가 6개월 동안 이룰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인생 굉장히 중요한 모임일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걸까? 2달에 한 번 나가면 안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팀장이 회식을 좋아해서 월화수목금 내리 술을 마신다. 이런데 거기에 가서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주일에 한 3번 술을 마신다. 이거 여러분 그냥 보기엔 4시간이지만 사실 4시간 아니에요. 몸 피곤하고 체력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효율 떨어지죠? 따지고 보면 6, 7시간. 그러니까 한 방에 6, 7시간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물론 회식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매번 회식을 1차부터 2차, 3차까지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켜야지만 직장 생활을 잘한다? 전 절대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트렌드가 그렇게 술자리를 지켜서 그런 술자리 인맥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그건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 시간을 그렇게 회식이나 어떤 술자리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자 목표를 세울 때 해야 되는 원칙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목표 제대로 현실적으로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시간 관리 들어가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그게 이제 단기 목표잖아요, 여러분. 6개월짜리. 근데 그거를 다시 월 단위로 쪼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아니면 책을 뭐 100권을 보기로 했다. 그럼 월 단위로 쪼개면 그럼 한 달에 20권이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뭐 15권, 16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그러니까 내가 100권을 6개월 만에 다 볼 거야 라고 하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7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읽겠다고 한 달치를 했죠. 그러면 다시 일주일. 그럼 일주일에 몇 권 읽어야 돼? 최소한 뭐 4권, 5권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못 읽는 그런 주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4, 5권. 이렇게 해서 잘게 목표를 잘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조건 책을 그러면 4권이 5권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진행사항을, 자, 노트,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한 목표 적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매일의 어떤 그런 메모 일기처럼 노트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표에 대해서 자 오늘 나 무슨 책 읽었고, 만약에 이제 독서가 그 내 목표였다면, 아니면 다이어트였다면 뭐 난 오늘 뭐 먹었고 운동 얼만큼 했고, 뭐 이번 달에 감량해야 될 뭐 그 체중이나 체지방 이런 거 다 목표 쪼개서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갑자기 막 8kg 빼는 거 아니고 지금 한 달 안에 얼마큼 빼고, 이게 계획이 다 쪼개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진행 사항을,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잘게 쪼갠 다음에 매일의 진행 사항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항상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 그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요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그 목표를 다시 쪼개고 매일매일 노트로 점검하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면 여러분 11월 말에 여러분들의 목표 이룰 수 있어요. 확실히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그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늘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힘들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이제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아침 독서를 하고 출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5시에 일어나는 게. 그러나 이제 그 12월, 그러니까 나에게 6개월 후에 책을 뭐 100권 읽은 나를, 그래서 이렇게 쑥 성장한 나를 나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그럼 참 좋겠다. 이제 어디 그렇게 나의 성취된 모습을 날마다 그리면서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올 11월 말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지키셔서요. 12월에는 올해는 정말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3가지 목표를 저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어떤 그 실전 전략 편에서 제가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제 목표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떤 건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 목표 반드시 다시 수립하셔서 12월에는 정말 뿌듯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해요. 유세미의 직장수업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